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중국 마오쩌둥 장남은 한국전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오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아들은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마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마지막 부인이던 강청을 중심으로 한 4인방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덩사오핑, 마오 시대에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 이들을 축출하고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덩사오핑은 1978년에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1980년에 선진을 최초의 경제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선전은 홍콩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고 인구 3,300명 정도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보시다시피 선전은 세계 4대 무역 도시로 부상했고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홍콩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같이 발전한 도시는 수십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은 5%에 이르고 있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같이 높은 성장률은 아직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경제학자들에서도 이제는 중국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리 숫자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5%대로 떨어졌지만 이것은 여전히 작년 대비 5%의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낮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서방 선진국에서 2 내지 3%의 성장률을 보이면 위기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데 왜 5%까지나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위기라고 말하는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일단 독재에 의한 계획 경제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이전 10%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리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부동산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제 성장률이 5%로 떨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시설들이 과잉 투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더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경제 인프라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소득이 10%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모든 지출을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5%만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5%는 빵꾸가 나게 됩니다. 사실상 소득은 늘었지만 감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지출한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문제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 있습니다.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이 깨지면서 사람들의 소비와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도 줄어들어서 도시 부근에 지어놓았던 인프라 건설 모든 것들이 빈집이 되고 유령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덩사오핑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점차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해 왔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함께 잘 살자, 공동부유 정책, 더 나아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중국의 패망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산주의자 의견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에 의한 경제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일종의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 부채입니다. 중국 국가 부채 비율은 공식적으로 77%, 미국의 12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 뒤에 숨어 있는 암울한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는 정확한 추산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민간 부분의 그림자 금융, 섀도우 파이낸싱 등은 중국 GDP의 30%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제출할 때 통계 조작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이는 중국 GDP의 150%나 달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은 퍼센트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부채는 주로 부동산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돈들입니다. 중국 전역에 외관상으론 선진 같은 도시가 마치 부유한 국가인 것처럼 수백 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화려한 외형 뒤에는 빚의 함정, 부채의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이미 붕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 220%와는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본은 세계 순채권 1위 국가이고 엔화도 국제 결제 통화로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미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3.3조 달러,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미세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중국의 부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한 푼 먹은 게 없습니다. 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중국 중앙정부와 공산당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주로 국영기업을 설립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1대1로 같은 세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중국 거대 금융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에버그란데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국영기업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영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15조 6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누적 부채 총액은 52조 3천억 달러로 중국 GDP의 30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공산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공산당은 전지전능한 존재다 라는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왔습니다. 중국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 선전이 세계 4대 도시로 되고 조그만 어촌에 불과하던 심천이란 동네가 글로벌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를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중국의 국민들은 공산당의 무능함과 무자비함을 점점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고려하게 되면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360%에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현재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중국이 처한 디플레이션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바로 중국의 부채 비율 360%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DP 중에서 소비 분야는 국민들이 지출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들은 정부에게 돈을 뜯기고 일상생활을 위한 지출할 돈조차 어렵습니다. 부채가 360%나 되는 상황에서 대출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겨우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디플레이션의 본질은 바로 소비의 감소를 말합니다. 민간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제품을 팔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고 기업이 사라지면 고용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는 더욱 축소될 것이고 이렇게 경제는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는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끝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간첩법을 도입하고 국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러 헤게모니는 미국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들은 이미 자본주의 맛을 체험했습니다. 과연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